다음은 네. 중국 관련된 얘기 해볼게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전 중국이라서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고 지금 세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인구 감소 위기에 지금 직면을 했는데 원래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에 이어서 두 자녀까지는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 자녀까지 허용하겠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이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아무튼 뉴스원입니다. 인구가 국력, 중국 한 가정 세 자녀까지 허용.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가 발전, 민생 복지 등을 강조했다. 또 한 가정 한 자녀에 이어 두 자녀 정책까지 모두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한 가정에서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조치를 실시해 인구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실시, 기초노령연금 전국 통합 추진, 다층적 노후 보장 체계 완비 등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국은 겨우 인구 감소세를 면했다. 출산율이 현 시점보다 하락하면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아직 내수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 인구는 지난 2010년보다 5.38% 증가한 14억 1,178명으로 집계됐다. 근데 14억이 넘었네요. 그래서 14억은 넘긴 넘었네. 14억은 넘은 걸로 지네들이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 관련돼서 세계 통계학자들이 아니다. 아니라고? 중국이 현재 인구 감소 수준이 심각해갖고 2천만 명 이상이 줄었다. 실제 통계보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인구는 실제 14억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음모론이 아니고 네. 갑자기 제가 출처를 못 찾았는데 그 저명한 인구학자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감.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 400만에서 600만 이상의 인구가 줄은 것 같다는 거죠. 왜요? 왜일까요? 중국에 뭔 일이 있었을까요? 뭐죠?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그걸 사망자 수를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야. 지금 우한 같은 경우에만 최소한 20만에서 50만 이상이 사망했을 거라는 루머가 계속 돌고 있어요. 왜? 루머잖아, 그 루머. 당시에 우한에 있는 그 소각장에서 유골을 나눠줬는데 그때 나눠준 유골 수가 거의 20만에 가까운 10만이 훨씬 넘는 숫자를 내놨단 말이야. 근데 이게 통계 없는 숫자야. 아니, 근데 만약에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죽었고 그걸 다 화장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눈으로 보일 만한 어떤 징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징표를 통계를 담당하는 국가가 감춰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왜 인도에서는 지금 화장하는 이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뭐가 있냐면 올 3월 달에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휴대전화 해지 말하자면 휴대전화 해지 숫자가 거의 700만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자 700만 명 이상이 말하자면 명의가 없어져 가지고 해지를 했다는 설이 있고 경기가 어려워서 2대, 3대씩 갖고 있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줄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어려운 게 중국 입장에서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이렇게 급속한 휴대전화의 일종의 가입자 취소 이거는 지금까지 중국 통신 역사상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혹에 계속 이게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중국 휴대전화 가입자 2,100만 명이 줄었는데 사망자가 3,000명? 그럼 도대체 저 갭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내가 휴대폰을 2대, 3대 쓰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휴대폰 유지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도 휴대폰을 2대를 쓰는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졌고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일방적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죠. 못 끊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한 해지가 있었던 적이 없어. 그럼 가입자가 죽었다는 거는 사실상 저거 사망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서양 학자들이 중국이 지금 심각한 인구 위기 직면에 도달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외신이 나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렇게 많이 죽었다고? 이게 이제 물론 그 안에 뭐 하겠지만 저 중에 사망자로 해서 해지했다고 하는 사람은 2,000명밖에 없대. 그러니까 나머지 1,999만 8,000명은 그냥 싫어서 전화를 뺐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쓰는 사람들의 생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번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쓰던 전화를 줄인다고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그거는 힘들다는 거지. 거의 없죠. 저도 만약에 진짜 저만큼이 죽었다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전 세계 사망자의 몇 배가 죽은 거예요, 중국 내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흔히 도는 말로 이건 이제 음모론이지만 중국 안에서 최소 500만에서 600만 정도는 죽었어야 맞다라는 계산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의학 전문가들이 그때 꺼내놓은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10만 명만 딱 죽었다 그러고 더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2년 전에 중국에 코로나 확산될 때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3만 명 감염 이후에 숫자가 줄어서 10만 명대 죽은 걸로 끝난다. 정부 발표는. 하지만 아니 그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맞아. 방송했어. 얼마가 죽든 간에 얼마가 죽든 간에 발표는 10만 명으로 나온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딱 답정너. 11만 명 죽은 걸로 끝났어요. 공식 발표는. 그리고 종식 선언했단 말이야. 근데 11만 명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당시에 상황을 들여다놓고 보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2천만 명까지는 안 죽었다고 치더라도 1년에 죽는 사람들이 거의 뭐 8,900만 명 이상 돼요. 기본적인 숫자가. 원래. 8,900만 명 원래. 1,000만 명은 죽고 1,000만 명 새로 태어나. 태어나.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으로 최소 5,600만 명 이상은 더 죽었다. 더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계는 아무도 못 믿는데 중국이 부랴부랴 세 자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는 심각한 인구 절벽 현상을 지금 중국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너무 웃긴 게 그래, 2명까지는 제한을 하는 건 몇 명까지 제한일 수 있는데 더 나으라고 하는 걸 왜 굳이 3명이라고 정해주냐 이거야. 그거 너무 웃겨. 그냥 제한 자체를 없애면 되는 안 되나? 거잖아. 아니 근데 일부 중국 있는 사람들은 제한을 풀어주게 되면 옛날처럼 10명, 20명씩 막 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식력과 통제불능의 또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일단 기본 지침은 일단 3명까지 하고 3명을 했는데도 모자라면 뭐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3명까지 제한하고 나라는 거는 그냥 많이 나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 인구 절감 문제라든지 앞으로 급속하게 줄어들 청년층이나 노동계층의 둔화, 그다음에 노인층에 대한 연금 부담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가 쪽망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인구 절벽 때문에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첩이 낳은 애는 호적에 올릴 수 있어? 못 올려? 그럼 걔는 호적이 없어?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호적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변으로 해서 그 도시에서 거기서 나야만 등기하는 법 이것들이 이제 점점 더 없어질 거고요. 아마 조만간 중국도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국제법의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게 그래도 중국이 제일 많아요, 인구는. 아니 근데 그걸로는 기존에 있는 인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쉽게 말해서 노동 인구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20대부터 40대 안에 노동 인구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제 애들은 계속 적게 태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층이
계속해서 줄질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급하게 이 노동력들을 채워넣기 위해서는 이쪽도 이제 국적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그 근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제 뭐 호적에 못 올라간 수천만 명을 호적에만 올려도 인구는 금방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중국 국민으로서 노동화되지가 잘 안 할 거예요. 동화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이민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서 와? 아프리카에서 오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아프리카요? 네. 중국이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얘네들을 재교육 시켜 갖고 아프리카의 실제적인 패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오게 되면 다른 나라 유학생들은 안 주는데 일단 국비 지원을 빵빵하게 해줍니다. 심지어 거의 1년에 160만 위엔을 주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1년에 얘네들한테 생활비를 비롯해서 장학금 이런 걸로 주는 돈들이 거진 2천만 원 돈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다른 나라 학생들한테는 그걸 안 줍니다. 그리고 막 좀 심하게 얘기하면 흑인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사겨라. 라는 식으로 이제 강요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시건방 져져갖고 중국인 알기를 우습게 하는 행태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귀국한 애들이 지금 이제 한 20년 넘게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지에 가면 전부 다 중국계 정치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나라에 가서 중요 관료입니다. 애초에 넘어올 때부터 부잣집이에요. 있는 집 자식이었어. 근데 걔들을 가르쳐하고 보내놓고 나니까 얘네들이 거기 가갖고도 쉽게 아버지 권력으로 중앙 권력 위치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공식적으로 국방장관만 10명, 참모, 그러니까 국방부의 우리나라 말하는 참모장 같은 사람 25명이 중국 군사학교 유학자 출신이라는 거죠. 그만큼 정치적으로 영향력이나 경제적인 영향력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치안도 불안하고 사회 분위기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아프리카 대륙 자체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걔들은 들어갈 때 군사력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민간 교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민간 기업들이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거 군인이 자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뒤통수를 서요? 아예 그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 정치계에서는 중국어가 공용어로 쓰일 만큼 이러한 중국 유학생들 엘리트들의 성공이 굉장히 높고요. 이러한 그 권세를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애들한테 무기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뭐 군사 교육 같은 걸 제공함으로 인해 갖고 중앙 아프리카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군벌들 탄자니아가 제일 그 중심 국가인데 이런 국가를 중심으로 해갖고 유지되고 있는 중앙 아프리카의 군벌들은 다 중국 출신이다. 중국 유학생 출신이다라고 하는 게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똑같잖아요. 예전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그 나라를 장악하고 싶으면은 똘똘한 애들 데려다가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들어갈 애들 미리 뽑아다가 대학 교육부터 차근차근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친미적으로 친일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프로 지금 우리나라도 고생하는 게 그때 그 일본 돈 먹고 공부한 애들 일본 장학생 애들이 지금 널려 있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정치계, 역사계, 경제계 이쪽에 다 일본 돈이잖아. 유학생들 일본 돈 먹은 애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건데요. 맞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사족을 쳐보자면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준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럼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맛보도 돼요? 맛보도 된다. 맛보도 돼요? 예, 맛보도 됩니다. 맛보.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맞아요. 최대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아이엘리였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 이제 새로운 국적법을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중국에다 나라를 갖다가 다 떠넘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안 내용은 영주권 잔여에 한해서 한국 국적을 주자라고 하는 이제 법안을 꺼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법 이번에 이제 여기에 바뀌는 거. 관련돼서 해당되는 게 다 중국 애들이다, 중국 사람이다, 조선족이다.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맞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실상은 어떤가요? 얘네들 주장은 적용 대상 95%가 중국인이라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얻어놓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결혼 비자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미 그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은 이제 다 간 거고 그 위에 중국 국적으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해당 분야에 뭐 종사를 하거나 몇몇 가지 그 규정이 있어요. 조건들이 조건들이 있죠.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미국이나 다른 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사실 예. 원래 까다로운 규정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은 러시아나 유럽계에서 연구원이나 아니면 근무원으로 왔던 그 노동자들 있잖아요. 노동자 연구원들 있잖아요. 전문직.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되지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 비자를 이미 얻었거나 한국에 오래 있으려면 아니면 돈 벌어서 다 갔어요. 근데 이거를 95%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실상의 조선족 동포들이 대부분 귀화를 해갖고 이거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무국적자다. 현재로 중국 국적자다라고 하는 논리에서 나온 잘못된 계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중국인들이 서울 경기 땅 싹 쓸어갔다. 그거 아닌 거 보이잖아. 아니라고 미국이 이분이 더 많이 얘기했어요. 샀다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으로 갖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싹 쓸어갔다. 이게 다 뉴스 기사예요. 아까 서울 경기 땅 쓸어갔다는 거는 서울경제 뉴스고 한국경제 올 4월달 뉴스에 중국인들 비트코인 환치기로 서울 아파트를 쓸어 담았다는 거야. 진짜.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중국인이 아이고. 이 비트코인 지갑을 갖고 가갖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와갖고 거기다 송금을 해주고 현금을 챙겨갖고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인데 그거 불가능하지 않나요? 불가능해요. 그거 불가능한 네, 거라요. 그걸 그런 식으로 받으면 이걸 현금화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거래소에 못 집어넣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온갖 얘기가 다 있네요. 하여튼 온갖 그 국적법에 대한 거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청원 거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이제 게 운동을 자꾸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옮겨가요. 그전에는 뭐 5.18 유족들에 관한 것들, 잘못된, 가짜 뉴스들 막 퍼뜨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 한 그런 대상을 지칭을 해가지고 그런 데로 막 화력을 집중하고 이번엔 중국 동포
나 그런 사람들로 집중을 하고 이게 계속 바뀌는데 방식은 비슷합니다. 다 가짜뉴스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열심히 밀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안철수인 거죠. 아이고. 얘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의료 분야도 모르면서 왜냐하면 옆에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알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심지어 자기 의사인데 그 백신 접종률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런 법이 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에서 뭐 교수로 10년을 있었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무슨 뭐 지사장으로 와갖고 오래 근무를 한 외국계 회사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그 자녀들이 소속이 되는 거지. 중국에서 와갖고 여기서 몇 년 동안 하우스에서 저기 꽃 따고 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아예 소속이 안 된다고. 근데 이거 만드는 것 자체가 중국하고의 일종의 협중 뭐 이런 협중? 관계들을 이제 부추기고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뭐 엮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친중이네 뭐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결국에. 이게 해당될 수 있는 대상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한 사람이 이게 쉽냐고요. 식당 아줌마가 15년 일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불법으로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15년 일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가 있어요? 그거 안 아니요. 되죠. 불가능하단 말이야. 단순 노동자는 영주권을 딸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그렇죠. 부분 하에서는. 근데 그리고- 이런 맹점을 파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왜 그 강원도에 계속해서 차이나타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원도에서 특별법으로 이제 뭐 10억 이상을 투자할 경우 이제 거주권을 주거든요. 근데 그 거주권을 가지고 5년 이상이 되면 영주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사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그 심사를 통과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줄 때 그 심사는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근로 이게 뭐 노동은 이상 아무튼 사업 소득이 됐든 뭐든 이게 세금 낸 실적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체류 기간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야. 근데 200만 명 이상의 화교들이 말하자면 그걸로 해갖고 중국인이 한국인이 된다. 그럼 우리 중국한테 맡긴다. 이런 노력이 200만 명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 귀화해서 다 들어와 있는 조선족을 다 합쳐도 200만 명이 안 되는데 도대체 2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인으로 국적을 갈아탄다고 하는 이 논리는 무슨 계산에서 나온 거지? 나도 모르겠어 이거는. 아무튼 참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바른 길을 해나갈 수 있는 저기는 우리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아니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중국, 일본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중국인이고 일본인이고 다 한국 국적 달라고 눈이 시퍼렇게 돼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지. 거야. 귀화, 너 그 중국인, 일본인 모아놓고 나서, 한국인 모아놓고 나서, 야, 너 상대방 국적 딸 수 있게 좀 뭐 해줄래 했을 때, 남의 나라 갈아타는 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국인의 일본인이 자기네들 국적 버려가면서까지 한국 국적을 따려고 한다라는 논리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서로- 따라 그래도 안 따요. 그리고 서로 다 상대 나라들 무시하지 않나요? 오히려 한국 국적 따면 중국 국적 상실한다 그러니까 그럼 너무 손해인데요. 그냥 나 지금처럼 그냥 살래요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그- 사실인 겁니다. 그 중국인, 그 조선인족들도 자기네들 절대 한국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자기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